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멍하신 적 있으시죠?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5년 후, 10년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65세 이상 2만 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치매 발생률이 42%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 중 37%가 정상 인지 기능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서울소재대학병원에서 32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한 62세 신정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노년기 뇌 건강과 생활습관 의학입니다. 지난 20년간 한 가지만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았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인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 후 저는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논문을 뒤지고 장수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분들의 아침 식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뇌를 살리는 아침의 비밀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위험한 아침 습관 3가지. 둘째, 뇌를 깨우는 황금 음식 4가지와 그 과학적 근거. 셋째, 90일 안에 인지 기능을 체감할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이 정보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손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양심을 따르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부모님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60이 넘으셨다면 혹은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이 영상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멈춰야 할 치명적인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설탕 범벅 시리얼과 흰 식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드십니다. 혹은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뇌의 급격한 혈당 변동을 일으킵니다. 마치 엔진에 불량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포도당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 물질이 쌓이며 결국 신경세포 간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 저하의 시작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식당을 40년간 운영하신 71세 김순자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매일 아침 식빵 2장에 딸기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15년을 그렇게 지내셨죠. 3년 전부터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손님 주문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경도인지장애 판정이 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김 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손님들 앞에서 멍해지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싶어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식빵과 잼을 끊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6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지 기능 평가 점수가 22점에서 27점으로 올랐고 스스로도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공복 상태로 약만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거르고 약만 드십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요. 이건 이중으로 위험합니다. 첫째, 약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뇌는 밤새 굶주린 상태인데 아침에도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뇌는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때 음식을 주지 않으면 뇌는 긴급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하고 이는 해마를 공격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매일 아침 해마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세 번째,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나가는 습관입니다. 나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공복에 음식 없이 커피만 마신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일시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저 피로를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마스크일 뿐입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35년간 근무하신 68세 박영호님은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버티셨습니다. 점심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져서 수업 준비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인지 기능검사 점수가 낮게 나왔고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습관은 당장 내일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설탕 범벅 간편식, 공복약 복용, 커피만 마시기.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4가지 황금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좋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호두와 아몬드 같은 생견과류입니다. 견과류를 브레인 푸드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벽돌로 지은 집은 튼튼하겠죠?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6년간 5만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 20지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저하 속도가 평균 34% 느렸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활성산소는 녹슨 모처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비타민 E는 이 녹을 방지하는 방청제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호두 3개와 아몬드 7개를 드세요. 총 20g 정도입니다. 꼭 생경과류여야 합니다. 볶은 것, 가공된 것,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것은 피하세요. 밤에 물에 불려두었다가 아침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씹을 때 꼭꼭 씹으세요. 최소 15회 이상 씹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니 정량을 지키세요.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두 번째,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같은 검푸른 베리류입니다. 베리류의 진한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을 혈액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도로가 막히면 물류가 끊기듯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 연구진이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백지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8%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단어 기억과 공간 인지 능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MRI 촬영 결과 해마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3배 높습니다. 다만 맛이 떫고 시기 때문에 먹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냉동 아로니아를 요거트에 섞거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좋습니다. 섭취 방법입니다.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도 괜찮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냉동이 저렴하고 보관이 편리합니다. 요거트에 섞어도 좋고 오트밀 위에 올려도 좋습니다. 그냥 씻어서 드셔도 됩니다. 주의사항은 설탕을 첨가하지 마세요. 베리의 신맛을 중화하려고 설탕을 넣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처음엔 시지만 2주 정도 드시면 적응됩니다. 세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노른자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보스턴대 의대 연구진이 2,5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계란 한두 개를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특히 언어 기억력과 집행 기능이 우수했습니다.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나요? 이건 오래된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식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밝혔습니다. 오히려 계란의 레시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계란 12개를 드세요. 삶은 계란, 반숙, 완숙 모두 좋습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하게 볶는 건 피하세요. 산화된 기름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찜기에 찌거나 물에 삶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사항은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것입니다. 구입 후 냉장 보관하고 3주 이내에 드세요. 날계란은 피하세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기에는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DHA는 뇌 회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지방의 40%가 DHA입니다. 집을 지을 때 좋은 자재를 쓰면 오래 가듯 뇌도 좋은 지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지역 연구가 유명합니다. 주민들은 일주일에 4회 이상 생선을 먹습니다. 90세 이상 노인들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평균 23% 높았습니다. 치매 발생률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4세 이경자님 사례입니다. 이경자님은 3년 전부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걱정되어 병원에 오셨고 제가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에 고등어 구이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검사에서 점수가 3점 올랐습니다. 이경자님은 요즘은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장볼 목록도 잘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섭취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를 드세요. 구이가 가장 좋습니다. 튀김은 피하세요. 생선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다만 소금 함량을 확인하세요. 나트륨이 과도하면 혈압에 악영향을 줍니다. 주의사항은 참치나 황새치 같은 대형 생선은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작은 생선일수록 안전합니다. 이제 이 4가지 황금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을지 실전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면 맛이 없듯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섭취해야 효과를 봅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최적의 아침 식사 시간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입니다. 왜일까요? 밤 동안 뇌는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뇌는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때 빨리 공급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모드로 전환됩니다. 1시간 이내에 영양을 공급하면 뇌는 안정 모드로 작동합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 새벽이나 늦은 시간 오전은 피하세요. 생체 리듬과 맞지 않으면 소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조합의 마법입니다. 4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2-3가지만 조합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레인 부스터 아침입니다. 삶은 계란 2개, 호두 3개, 아몬드 5개, 블루베리 1줌, 통곡물빵 1조각. 이 조합은 단백질, 좋은 지방, 항산화 물질, 복합 탄수화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준비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전날 밤 계란을 삶아두고 견과류와 베리를 작은 용기에 담아두세요. 아침에 빵만 굽고 한 접시에 담으면 끝입니다. 생선 러버 아침도 좋습니다. 고등어 구이 반마리, 현미밥 반 공기, 김치, 시금치나물, 블루베리 요거트. 한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고등어는 전날 저녁에 미리 구워두면 아침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끼리도 궁합이 안 맞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계란과 커피를 동시에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에 드세요. 견과류와 설탕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지 마세요. 예를 들어 호두를 꿀에 버무려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설탕이 오메가3의 항염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생선과 햄버거, 튀김을 같이 먹는 것도 피하세요. 트랜스 지방과 좋은 지방이 섞이면 나쁜 쪽이 이깁니다. 넷째,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산패됩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오히려 독입니다. 베리류는 냉동 보관이 최고입니다. 신선한 것을 소량씩 구입해서 바로 냉동하세요. 냉장고에 2주 이상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란은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에 보관하세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생선은 구입 당일 조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랩으로 감싸서 냉동하세요. 5째, 양 조절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견과류는 하루 20g을 넘기지 마세요. 칼로리가 높습니다. 베리류는 50에서 100g이 적당합니다. 계란은 하루 한두 개가 한계입니다. 생선은 한 끼에 80에서 100g이면 충분합니다. 6째, 순서도 지키세요. 아침 식사 순서가 혈당과 소화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위장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5분 후 베리류나 채소를 먼저 드세요. 섬유질이 위장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인 계란이나 생선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빵이나 밥을 드세요. 이 순서대로 먹으면 혈당 급등을 막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7째, 대표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기억력 회복 스무디입니다. 냉동 블루베리 50g, 바나나 반개, 호두 3개, 아몬드 우유 150ml, 플레인 요거트 2큰술을 믹서에 넣고 30초간 갈아주세요. 여기에 계피가루 한 꼬집을 추가하면 풍미가 살아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스무디 한 잔이면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식욕이 없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5분이면 만들 수 있고 출근길에 텀블러에 담아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활용법만 기억하세요. 타이밍, 최고 조합, PR 조합, 보관법, 적정량, 섭취 순서, 대표 조리법.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실전 무기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이 어려워요. 나이 들어서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3일 약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3일만 약속하세요. 단 하나만 바꾸세요. 예를 들어 나는 3일 동안 아침에 계란 2개를 꼭 먹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3일을 성공하면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할만한데? 그때 다음 3일을 약속하세요. 이번엔 계란 2개, 호두 3개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3일씩 쌓아가면 한 달 후엔 완전히 새로운 아침 식단이 정착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원하게 됩니다.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첫날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졸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탕 간편식을 드셨다면 10시쯤 혈당이 떨어지며 졸음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아침을 드시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첫날부터 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2주 후에는 사람 이름이나 약속이 더 잘 기억납니다.
한 달 후에는 가족이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3개월 후 병원에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매 환자 1명의 연간 의료비와 간병비는 평균 2,4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큰 건 가족의 시간과 정신적 소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반면 예방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계란 30개 한 판에 7,000원, 한 달치입니다. 견과류 500지에 15,000원, 한 달 반치입니다. 블루베리 냉동 1kg에 12,000원, 한 달치입니다. 생선은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주 3회면 월 36,000원입니다. 합쳐도 월 7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치매 위험을 40% 낮출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한 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멈춰야 할 3가지. 설탕 범벅 간편식, 공복약 복용, 커피만 마시기.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뇌를 살리는 4가지 황금 음식. 생견과류, 검푸른 베리, 계란, 등푸른 생선. 이것들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회복시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 하나만 바꾸세요. 3일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32년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운이 아닌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일 아침 식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중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하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뇌 건강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에게는 실천 다짐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